병원, 의원 상표는 상표 출원도 많이 하고 있고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표 원장 이름이나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명칭을 단순히 상호로 사용을 하였다면 요즘에는 브랜딩을 많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 병원이 활성화되면서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의원 쪽에 상표권자를 대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반대로 내용 증명을 받게 돼서 답변서를 보내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넘어서 심판, 소송까지 가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상호와 상표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데, 상호는 사업장의 이름입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명칭이 상호가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상호명을 입력을 하죠. 즉 병원 이름이 상호가 됩니다. 상호는 관할 지역이 겹치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서울 강남구에 땡땡 치과라는 상호의 치과가 있어도 영등포구에 같은 이름으로 치과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제품,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특허청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간단한 예로 애플은 회사 이름, 상호이고 아이폰은 제품 이름, 상표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 어플 서비스 이름인 상표이고,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데 우아한 형제들이 상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 서비스 이름인 상표인데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네이버라는 이름은 상호이자 상표도 됩니다. 네이버처럼 회사 이름, 상호를 서비스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의원이나 카페, 음식점, 헤어샵 등 이 서비스 업종은 상호와 상표가 같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면 상표가 돼서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개원을 해서 병원 명칭을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청에 상표 신청, 출원이라고 하는데 상표 출원을 하면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출원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과에서 윤호외과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해서 의원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성형외과에서 나중에 사용을 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표권자인 성형외과에서 외과에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즉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외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먼저 개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표법 상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과에서 성형외과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 청구나 법적 조치를 했지만 패소를 했고 결국 이름을 변경을 하고 이 변경된 이름은 상표권 확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의원 이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름에 피부과, 정형외과 등 이 진료 과목이나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기관 명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 지역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인의 출신 학교를 포함하는 이름도 많습니다. 병의원 이름을 네이밍할 때 우선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고유 명칭은 기관 명칭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보면 이 강민이라는 고유 명칭이 있는데 기관 명칭인 의원 앞에 있습니다.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의료가 있거나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 과목이나 치료 부위가 연상이 되는 명칭으로 변형을 해서 네이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 이름을 넣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해당 학교에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의 허가 없이 사용을 하면 강력하게 조치하는 학교도 있어서 꼭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 동문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로열티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대학교마다 다른데 서울대는 동문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화여대는 이름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경희대는 상표 사용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재단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허가 없이 사용을 하면 대부분 학교들이 의료업에 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졸업생들에게 소송까지 한 사례는 없는데 한 15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의 하버드 이름을 사용하는 병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밍을 할 때 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인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병의원 이름이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를 내가 쓰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조사는 상표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키프리스 화면이고 여기 상표 메뉴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상표 검색 바에 검색을 직접 입력을 하거나 더 정확히 검색을 하려면 밑에 이제 주황색 바가 나옵니다. 이 주황색 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상표 명칭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을 입력을 하고 분류 정보 중에서 이 상품 분류에 44류, 의료업이 속하는 44류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상품에 의료업이나 병원업, 치과나 정형외과 등 입력을 하면은 더 정확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표권과 관계없이 상표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름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내 이름이나 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역 명칭 역시 병원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청담, 서울 성형외과처럼 지역 명칭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을 포함을 한다면 상표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 조사를 하고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 이름을 청담 안즈로 하려고 하면 이 청담이 지역 명칭이긴 하지만 안즈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별력이 없는 이름은 1인이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상표 등록이 안 되고 반대로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 한의원, 튼튼 치과 이런 이름들은 다른 한의원이나 치과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같은 단어는 분야와 상관없이 독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역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다만 이 식별력은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지 아니면 독점을 할 수 있는 이름인지 애매하면 변리사 의견을 구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